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공모 종목 부동산세 납세 절차입니다. 역시 제가 별 표시는 특정 테마에 하지 않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뭐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 등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과세 기준일 및 납세지에서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역시 재산세처럼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똑같아요. 재산세처럼 뭘 판단한다.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로 해서 뭐든지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시면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거주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따가 거주자의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 거주자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비거주자 안 사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거주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따가 이제 정확히 배울 건데, 거주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에서 거주자 나오면 국내,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주소가 없더라도 이 과세기간 내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다. 1년 내에, 1년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가 됩니다. 개인인 거주자다. 그러면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는 데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어디냐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집값과는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부동산이 있고 부산에도 부동산이 있고 만약에 광주광역시에도 부동산이 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합쳐서 종부세 납세무자가 됐어요.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만약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럼 강남구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국세는 집값과 원고세 분류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인 개인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이러면 틀립니다. 주소지고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근데 비거주자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마돈나를 또 항상 제가 이따가 예를 들겠지만 비거주자 그러면 팝가수 마돈나요. 마돈나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에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자, 그럴 때 만약에 비거주자일 때도 주소지로 간다 그러면 마돈나가 미국 어디에 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에 납부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자일 때는 국내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다 비거주자가 그럼 사업장 소재지요.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기도 합니다. 마돈나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이 있는데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마돈나가 국내 우리나라에 사업장도 없어요. 국내 원천소득도 뭐 발생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험에 물어봤었는데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를 꼭 구별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일 때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으면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히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 절차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부가징수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세금 계산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즉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해당 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달라요.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우리 납기가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 16일, 31일,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랬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험에서 토지분
대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바꿀 때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틀립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거 재산세랑 똑같네요. 재산세의 경우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습니다. 납부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하는 거. 시험에 종합부동산세도 한 2번 나왔습니다.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부가가세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세무자가요,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납세무자가 고지도 날라온 거야. 에이,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때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럼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납부 선택하면.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원래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신고납부라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2005년도에. 근데 사람들이 왜 재산세 같은 거는 쥐들이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오면서 왜 이건 또 신고납부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이걸 바꿨다고 그랬죠. 보통 정부 부가세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거 또 신고납부라고 하더니 또 지들 멋대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오냐고 또 하니까 그냥 기형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원칙은 부가가세 하는데 다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 때문에.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 하잖아요. 근데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납부 고지 후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몇 프로요?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한 게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종부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도 적용될 수 없다고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고지, 이렇게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납부할 때 납부 고지 전에 이 납부 지연 가산세 이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 불성실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깔아놓고 10%요. 그 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0.025%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산세 적용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바꿔서 하루 딱 지났다 몇 프로? 3% 깝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앞에 잠깐 우리 일단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을 485페이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에서 양가로 1번 과세 기준일부터 다시 확인해 봅니다. 설명드린 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요. 자, 이거 상식적인 건데 7월 1일로 바꾸기도 하는데 6월 1일로 합니다. 밑줄.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 쭉 밑줄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주소지, 자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동그라미 2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당연히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요.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고, 3번을 또 밑줄 그으세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비고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죠.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라는 거 밑줄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주택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보시니까 안가로 1번 징수 방법 및 납부장소 부가징수 봅니다.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밑줄입니다.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밑줄. 토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니은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밑줄입니다. 납부기 한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요. 밑줄. 자, 그리고 486페이지 예외 선택적 신고납세 봅니다.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역시 밑줄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한다. 밑줄.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슈퉁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쭉 밑줄입니다. 법정 납부기한 정부 부가세할 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고지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밑줄 쫙이요. 자, 그리고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433페이지 앞으로 갑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조세 총론에 있습니다. 433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가산세, 가산금 요약이 나와 있죠. 일단은 한 장을 넘겨요. 그러니까 신고납부가 원칙일 때,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나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에 대한 거고, 넘어가시면 434페이지에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의 가산금, 납부전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434페이지에 왼쪽을 봅니다.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이요.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국세,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몇 프로요? 3% 깔고, 그 다음에 1일 경과시마다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씩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 5년까지만 적용되고, 납부전 가산세. B번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150만 원으로 바뀝니다. 100만 원이었다가 내년부터 150만 원으로, 2022년도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전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지방세, 즉 보통징수할 때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재산세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일반가산금 3% 깔고, 그러니까 지방세나 국세나 비교해 보세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지방세나 국세나 몇 프로? 3% 깔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지방세는 중과상금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적용됩니다. 이 0.75%라는 게 보세요. 0.025% 곱하기 30일 하면 요게 0.75%예요. 자, 그래서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적용됩니다. 근데 국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면 지방세는 재산세 같은 애들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적용되어 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 발부했는데 미납부했을 때 똑같습니다. 하여튼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과상금은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까지만? 60개월, 5년까지죠? 60개월까지 적용되고,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납부정가산세 얼마? 150만 원. 이제 바뀌죠? 2022년도도 개정안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요. 차이점 비교됩니까, 여러분?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지방세도 재산세가처럼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일 0.025%로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되는데, 지방세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중과상이 적용돼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고지서 받고서 하루 딱 지나면 3% 똑같은데 지방세가 좀 유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한 달까지는 3%만 깔아놓고 무슨 붙는 게 없어. 한 달 지나야지 0.75%씩이고, 그죠? 근데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0.025%로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지방세가 좀 유리하는 거네. 그죠? 근데 계속 유리하냐? 지방세는 하루 지났든 10일을 지났든 20일을 지났든 하루만 딱 지나도 0.75%인데, 근데 국세는 하루하루씩 계산하니까 하루 지난 거하고 열흘 지난 거하고 20일 지난 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국세는. 지방세는 한 달씩 하니까 하루 지났든 열흘 지났든 이게 똑같아지니까 좀 불리한 그런 게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요, 절 봅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지방세나 국세나 몇 프로? 3%. 다음날 되면 딱 깔아놓고, 국세는 다음날부터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75%씩, 죄송합니다. 0.06%씩 납부정가산세 적용되고, 이게 합한 게 납부정가산세입니다. 근데 지방세는 하루 지나면 3% 깔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됩니다. 중과상금. 끝까지 버티면 지방세는 60개월까지, 국세는 언제까지? 5년까지 납부정가산세 적용되고,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또 앞에 433페이지 내용을 또 비교해서 우리가 또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강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 보고 나중에 또 다음 순환에 종합해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486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동그라미 4번이요. 납부장소. 종합부동산세, 이건 그냥 읽어보고, 납부장소는 한국은행 관할세무서장이나 한국은행 최신관서의 최신관서, 우체국 최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한다. 여러분, 한국은행 가가지고 세금 받아주세요, 고지서 내밀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그럼 국책은행, 한국은행에서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중은행에 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내면 결국은 이게 다 국고 한국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납부장소. 결정과 경정은 읽어보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고 하고,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한 거 고치는 게 경정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인데,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물납이요. 32회 시험에 정답점으로 나왔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집은 요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아가지고 25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 저한테 살짝 더 윙크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은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요. 안 계신 거예요? 아직은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내신 분 그랬더니 저쪽 뒤쪽에 앉은 사장님이 제가 멀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하신 우리 강남 우리 사장님이 있었는데, 자, 어떤 거네 오늘 안 계신단 말이죠. 좋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분할납부 기준금액 똑같아요.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납부할세기 일부를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분할납부요. 여러분,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종부세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그러니까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음 연도 6월 15일. 그래서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입니다. 다음 연도 6월 15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5일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요.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보이시라고 그랬죠?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재산세액의 20%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납부세액의 20%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종농이 농어촌특별세가, 종부세는 농특세가 종부세액의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그래서 부가세 외웠네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재산세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그래서 종부세도 똑같아요. 자,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 100만 원이면 20만 원에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 486페이지 물납, 분할납부에서 물납할 수 없다는 거 밑줄. 분할납부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그 세 개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번 번호 달아놓고 요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종합부동산세는 그 옆에다가 종농이 써놓으세요. 종농이. 거기 보조단에다가 옆에다가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봤는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OX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문에 몇 번 나왔습니다. X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합부동산세 징수하고자 한 때는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OX요. 고지서 발부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언제까지 발부하라고 그랬어요? 5일 전까지 발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재산세랑 똑같다고 했는데, 5일,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합니다. 똑같습니다. 납부기한 개시 10일 전, 납부기한 개시 전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해야죠. 또 봅니다.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X요. 네? X입니다.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2회 때 정답점으로 나왔지만 물납은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 허용 안 되고. 재산세, 종부세하고 이제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항상 같은 점, 다른 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목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 목운동. 아이고, 목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날씨도 춥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냥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움츠러들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근데 목소리까지 움츠러들면 안 되는데 자, 하긴 뭐 코로나 시대라 옛날처럼 막 요즘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대답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분위기면 거의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우렁차게 대답하고 막 활기차게 막 이렇게 막 대답 쫙쫙 나올 때까지는 틀리든 뭐하든 막 대답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수업 진도를 안 나가고 계속 되돌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막. 그래서 제 수업 시간 예전에는 오프라인 수험생들도 많은 데다가 막 하면 막 팍 하면서 대답하면서 신바람 나게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더 제가 가급적이면 사실은 여러분께 이렇게 막 그렇게 강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라도 마스크 쓴 상태에서 조금씩이라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외우게 되죠, 여러분들. 자,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산세 종부세 비교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종부세 국가고요. 재산세는 물세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것들은 주택별로, 건축물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재산세도 합산 과세하긴 하죠.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하잖아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A상가 토지, B상가 토지 가격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택, 재산세는 개별과세에 각각. 근데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하고, 토지, 재산세는 합산하긴 하는데 당해 시군구세니까 시군구, 지자체 관할구역 내 토지만 합산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또 과세 기준일 똑같습니다. 6월 1일. 그러다 보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도 조세 총론에서 배웠죠.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도 똑같습니다. 6월 1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근데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예요?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인데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박항공기 아니에요. 별장, 분리대상 토지 이런 것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별장이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고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종부세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별장은.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두진 세율이죠. 취득세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고급주택은. 그러니까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 제외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조는 비누, 둘 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이런 건 아직 모르셔도 돼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했는데 과세표준 결정 시에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했는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100% 곱합니다. 올해 100%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하여튼 100%입니다. 현재 법령에 의하면. 그래서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주택분요,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과세표준 구할 때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하는데 현재 올해 100%라고 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둘 다 허용됩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둘 다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요, 고지서 바꿔서 나쁘게 하루 딱 지났다. 지방세, 재산세, 가산금 3%, 일반 가산금 깔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과가세 할 때 고지서 날라왔는데 12월 15일 하루
딱 지났다 3% 깔고 똑같죠? 3% 까는 거 똑같아.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하면 지방세나 국세나 3% 깔고, 근데 국세는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된다는 거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왜냐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 안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또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소액징수 면제요. 고지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산세는 있는데 허용되는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는 없고 다른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물납,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되는데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되고요. 납세지는 뭐 당연히 재산세, 재산 소재지로 가야 되고, 종부세는 거주자일 때 주소지로 가고요. 비거주자일 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도 없으면 재산 소재지로,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종부세에 있었습니다. 원칙은 주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납기요. 재산세는 이렇게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건축물 선박항공기하고 주택분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근데 종부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부가세만 어떻게 외워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해서 부가세목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고, 바꿔요.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재산세가 20% 부과된다고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거 주의하시고, 재진이, 종농이로 비교해서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분할납부 비교 한번 해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분할납부요. 기준금액은 둘 다 똑같아요.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윙크. 분납 기한이 달라요.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납부요. 뒤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고 정확히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 단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또 시가 한 편 나오네요. 시바타도요 할머니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너에게 못한다고 주눅 들어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여러분, 올해 연말도 남은 기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내야 되겠지만, 33회 시험 출사표를 던지신 여러분, 나중에 좀 더 그때 공부 좀 할 걸, 막 이러지 말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죠. 주어진 요건 하에서. 여러분, 이 가운데 나이가 40 이상 되신 분들은 인생에서 무슨 여러분이 어디 대학원 진학해서 경영대학원 같은 데 말고 진짜 대학원, 일반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하지 않는 한은, 석박사학위 공부 따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보다 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양이라든가 수준보다 더한 공부는 고시에 도전하지 않는 한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 생각하시고서 몸을 불태워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달려가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꺼이 합격의 결실을 내어주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96세 되신 할머니도 못한 게 산더미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네요. 국세, 양도소득세인데 우리가 3편 국세에서 제1장 종합부동산세 다 받고 제2장 우리 교재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소득세 총설을 먼저 봅니다. 소득세 총설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뭐 그런 정도라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를 익히시면 돼요, 오늘. 자, 소득세 과세 방식 전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487페이지 한번 볼게요. 487페이지 소득세 총설 개요입니다. 의여 소득세는요, 우리 같은 개인이 과세기간, 여러분 소득세는 우리 같은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 부과되는 거고요. 개인이 과세기간 동안,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1년 내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매일 발생하죠.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이 맨날 강의하니까 맨날 발생하죠. 그럼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가 판나니까 몰아서 합니다. 과세 기간이 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는. 특징을 보니까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맞벌이 부부들 소득세 계산 따로따로 하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개인 단위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열거주의 과세요. 소득세는 소득 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8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합소득에 6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양도소득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처럼 외울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종합소득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종합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요.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도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저는 사업소득을 냅니다. 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 어떤 게 우리 시험범이냐? 부동산 보유 중에요. 부동산을 대여합니다. 즉 임대업을 통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 3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 우리 시험범인데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 정도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예전에는 한 3, 4년 정도 계속 나온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26회 시험 때 나왔고요. 안 나오다가 28회 시험 때 나왔고요. 안 나오다가 31회 시험 때 31회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6, 28, 31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2회 시험 앞두고서는 기본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긴 하지만 31회 시험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근데 32회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너뛰었으니까 33회나 34회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 또 그 다음에 또 전세주택, 소위 말해서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주택과 관련한 얘기, 또 분리과세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임대업 공부하고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15회 시험 때, 파동 났을 때 15회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몇만 명씩 합격자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때 천몇백 명이었나 2천몇백 명이었나 합격자가 확 줄었어요. 10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원에서 답을 맞춰보니까 다 틀려. 그래가지고 막 다 떨어졌어. 다 막 대부분 다 떨어졌죠. 진짜 학원별로 한두 명씩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학원 이거 뭐야? 강의를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막 그랬는데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천 그 정부청사 앞에서 막 시위하다가 막 담도 무너뜨리면서 담장 넘어서 막 무너뜨리면서 시위하고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한 번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 정도 의의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 매매업과 건설업은 자세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고요. 우리가 세법 2차 과목이고 우리가 절대평가인데 한 번도 안 나온 그런 내용까지 막 찾아가지고 샅샅이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양도소득이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둘 다 개인이 파는 건 똑같은데 다만 얘는 사업성 없이 양도소득은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요.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사업성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별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런 소득 종류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 교재에 그 열거된 소득 종류 소개해드렸고 종합과세, 분류과세가 뭔지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넘어오시고 신고납세요. 양도소득세는 자 보세요.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는 확정되는 신고, 납세하는 조세고 다만 납세무자 신고거나 부당한 신고가 있으면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과세권자 세금 계산하겠죠? 세무서에서? 넘어갑니다. 488페이지 과세 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과세 방식. 절 봅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 먼저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과세 방식을 잘생긴 똘똘한 저기가 이제 소개를 하네.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요.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여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고요. 이게 기본인데요.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로 종결을 그렸는데 우리 교재 거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종합과세 줄글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리과세요. 종합과세에 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해놔요. 뭐 큰 금액 아니고 뭐 1억, 2억 예금해놨다. 1년짜리, 1년 만기로 해가지고 예금해놓으면 이자 뭐 요즘 좀 올랐다고 해봤자 뭐 하여튼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소득이 만약에 9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이자 소득 90만 원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이 합산해서 과세예요? 그대로 끝나요.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이게 분리과세 방식이에요. 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요. 여러분들 하루 건설 현장에 일일 건설 노동자로 나가가지고 일당을 받습니다. 그럼 일당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일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되는 과세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건설 일일 노동자, 소위 속칭 노가다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요, 제가 아는 애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얘가 자기 누나가 건설회사 조그만 방수 같은 거 하는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누나가 무슨 조그만 회사에서 뭐 이럴저럴 다 하나 봐요.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그 누나한테 부탁해가지고 걔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서 호주로 배낭여행 가더라고요. 걔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저도 뭔가 힘을 쓰면서 땀 흘려서 뭔가 일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누나한테 찾아가서 부탁해가지고 한 달만 일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 소개로 건설 현장에 배치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수 같은 거 옥상에서 하는 회사였는데, 저희 가족들이 약값이 더 들 것 같으니까 괜히 섣불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오기가 더 생겨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제가 건설 현장에 갔어요. 하루 딱 갔더니 아저씨들이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면서 하루 끝나고서 이제 집에 오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한 달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보름만 일해야 되겠다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름만 일하려고 결심했어요. 이틀째 갔다 오니까요, 보름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5일째 되는 날 있죠? 다음날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 굉장히 잘해줬는데, 마지막 저녁 때 회식, 삼겹살로 회식하면서 제가 아저씨들한테 좋은 과외자리가 생겨가지고 내일부터 못 나오겠다고 뻥치고, 그때 일주일은 채웠어야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자, 그 받은 것은 다른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밑줄이요. 나중에 보게 될 건데, 2천만 원 이하의 상가 아니고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또 기타 소득, 참고적으로 보세요. 기타 소득,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로또 복권에. 그러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 떼고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복권 당첨금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한 경우에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 분류과세입니다. 밑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고, 현행 세법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류과세 방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류과세만 여러분이 별 표시해놓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자,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뭐 이런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닙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만 잘 아시면 되고,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4번 과세기간 한번 봅니다. 이것도 줄글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원칙 세법에 의해서 국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데요. 예외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렇습니다. 외국계 법인 같으면 정관에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기도 하지만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을 나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안 돼, 이런 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없느냐? 예외가 있긴 있어요. 자, 하여튼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기업분 구호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무조건 1년이 아니라. 또 거주자가 주소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무조건 1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소득세요.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인데 잠깐 문제 하나 풀고 오늘 조금 여러분이 협조를 안 해줘서 복습 시간이 너무 길었고 오전에 첫 시간에 또 어떤 뭐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늦게까지는 안 하는데 데이타임으로 나눠서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타임으로. 원래 마지막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 데이타임으로 오늘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실 요청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세 타임으로 끝내지 않고 네 타임으로 좀 가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OX요. 금방 봤잖아요, 여러분들. OX. 맞습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지 포함하여 합산하여 그럼 틀려요. 맞습니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 정답 지문으로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인데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입니다. 개인 납세 의무자죠.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 포함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범위,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납세지를 달리하는데요.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고 오늘 양도소득세 의미 특징 또 과세 대상 정도까지만 오늘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